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예, 좋은 자세예요. 의문점. 네, 이렇게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봐보면요, 소장님. 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같이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뭔고 하니 네. 아파트 신축 있잖아요. 신축 중에서도 분양하는 아파트들. 그렇죠.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전제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구축이 떨어지거나 이래도 분양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전에 아파트들을 보니까 진짜 분양가 밑으로는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오르면 올랐지. 피가 붙었으면 붙었지. 네. 이 분양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들은 이 하락 시장이 와도 네. 구축이나 이런 거는 다 떨어지지만 네. 이 청약을 받는다면 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괜찮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공감 한 표 꾹 눌렀죠. 네. 그렇지 않을까. 네. 하락시장 때 이 청약을 받아 놓으면 그래도 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러면 왜 신축이나 이런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요. 네. 그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그 네. 동네에서 새로 1등이잖아요. 네. 정말 네. 신축. 그렇죠. 네. 모든 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네. 로망인 아파트잖아요. 로망. 네. 로망.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모두가 원하는 네.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는 집인 거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까? 네. 그렇다는 아니고요. 그럴듯한 겁니다. 네. 사람들이 그 집을 선호하니까. 그럼 미분양은 왜 생길까요? 이렇게 조목조목 하시고 드시면 제가 할 말은 어때 미분양은 왜 생기냐.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 미분양 나는 것들은 약간 분양가가 좀 많이 과하게 높지 않았나. 비싼 거. 네, 비싸기 네. 때문에 네, 네. 좀 미분양이 나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질문은 오늘 제 타임이라니까요, 소장님.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네네. 반복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네네.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요즘 자꾸 저를 네.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사자 새끼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주변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싶은 분양가가 나오면 분양이 다 될까요? 미분양이 날까요? 어찌 됐든 하락은 하곤 있지만 네. 분양가도 좀 싸요. 네. 제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찌 됐든 신축이니까 네. 그래도 다 팔리지 않을까? 또 네. 진짜 싸니까요. 네네. 미분양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네. 경험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그 폭, 그 다음에 깊이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렇죠. 이게 상승만 경험한 불인이거든요. 네, 하락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잠깐 그냥 상상해보는 예. 거죠. 네. 실제로 비교해 보면 신축이도 구축이도 다 오르기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구축은 왠지 뭔가 좀 불안하고 찜찜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락날락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신축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강하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 있다는 거는 주변의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얘네들은 무조건 피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떨어져도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하자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주 강하게 적용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분양가 그런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반값이다. 그러면은 하락기가 되어도 사실 안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하락기가 되면 몇 프로 정도 떨어진다고 했죠? 30% 정도? 30에서 40%. 네. 많이 잡아서 4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10억이면 40%면은 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5억이다. 그러면 얘는 5억에서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서 6억까지 가면 얘는 1억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극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이 폭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어 있는 건데 네. 분양하는 게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시세보다 50% 싸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변의 아파트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고정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억이에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어느 정도 적용돼서 한 8억 정도의 분양을 했어요. 그럼 싸죠. 그럼 2억이나 쌉니다. 분양을 받았더니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3년 뒤에 봤더니 얘가 7억이 됐어. 분양가를 버텨줄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변 물건들이 변한다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논리인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 정도 폭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 있죠. 이상으로 떨어질 거다. 약간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분양 받으면 일단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분양가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 분양하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더라도 자, 여러분들은 이게 상황이 변한다라는 걸 자꾸 전제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또 이게 고정 공식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좀 바뀌었다. 네, 앞으로 나오는 물건은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죠. 현실 반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을 어느 정도 했어요. 여기서 몇 프로 올라갔죠? 한 3% 이제 올린다고 했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뭐 개편이냐? 장난하냐? 그렇죠.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뭐 3% 4% 올려가지고 이게 뭐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 맞아. 중요한 건요. 원자재는 분양가 상한제의 원가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네. 건축비 안에 원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할 때는 한 1년 전에 정한단 말이에요. 1년 전, 2년 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전 가격으로 정해놓고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싼 거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를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가는 그냥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것들은 가격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로또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이 가격이 이랬었잖아요. 네, 다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격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주비라든지 원래 포함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대폭 상승될 가능성이 일단 많다. 더 이상 로또 입고로 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네.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는 분양은 그냥 로또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이런 논리 전개인 거예요. 일단 신청해 봐야 된다.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반영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주변보다 싸더라도 반값 정도 싸는 게 아니면 이제 주변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얘가 나중에 입주할 때는 비싸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떨어져도 최대 떨어져도 40%인데 그거보다 낮았기 때문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그렇죠. 진짜 극히 소수였는데 네네. 그렇죠. 지금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 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시기에 약간 좀 마음이 상해서 입주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고 네.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뭔가 새로운 집에 들어간다? 약간 이런 설레임이 네. 많이 갖고서 이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주변 가격보다 내가 비싼 가격에 들어갈 때 어떤 심리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공포가 오는 거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입주를 한다. 네. 그러면 내 기준으로만 지금 딱 이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보다 싼 매물들을 마이너스로 막 던지는 매물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를 아예 상상해서 배제하고 있는 거죠. 나 이외의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던데 예, 그치, 그 상황은 어. 배제하고 나는 입주하면서 신나 있어서 이제 야 거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옆을 딱 돌아봤더니 옆에 막 마이너스 5,001억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매물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안 팔리고 있어. 그리고 막 세입자 구하는데 세입자 없다고 막 난리치고 있어. 막 집이 부동산마다. 안 차고 막. 예. 빈 집들이 막 불 꺼진 집들이 막 탁 있고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상황만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주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네. 보니까 뭔가 좀 이걸 더 넓게 보잖아요. 그럼 네. 주변 지역들이 막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서 막 1000세대 분양인데 1000세대 미분양이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이런 부분이에요.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요. 이거는 근데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고 사례를 네네. 들어도 그건 이제 그려지지 않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시장 분석만 하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락할 때 상황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느껴야 돼요. 그때 갖는 심리, 공포 상태 이런 거를 같이 느껴봐야 돼요. 느끼지 못하면은 하락하면 그냥 말로써 하락이지 실제로 여러분은 피부로 그걸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 공감을 하려면 진짜 내가 직접 겪는 거밖에 없거나 네. 주변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분양을 해봤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물건을 분양했는데 2008년도 이후에 분양을 막 하다가 안 팔린 것들이 입주할 때도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하거든요. 네. 할인 분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분양가보다 지금 30% 할인해서 파는 거잖아요. 할인을 해서 파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할인까지 해서 파는 거죠. 이게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들이 하락을 해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약간 그냥 뭔가 긍정회로만 이렇게 돌리는데 네. 지금 막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하락했던 거를 생각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부터 막 현금이나 이런 것도 막 보유해놓고 막 네. 이런 사람들도 있긴 네네. 하더라고요, 정말.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30% 할인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40%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40%는 좀 고민되는데. 아, 지금 아이가 또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를 배제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40% 할인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할인 40% 시작합니다. 확 와서 살까요? 아니면 안 팔릴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안 팔릴 것 같아요. 왜요? 왜 이렇게 싸지? 약간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생각이 할 거거든요. 싼데 이유가 있는 건가? 네. 뭔가 하자가 있는 건가? 네. 입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싼 게 나한테 올 리가 네. 없다. 약간 좀 부정하면서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네. 좁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변을 이렇게 쭉 보세요. 주변을 보면 네. 나만 할인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아파트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40% 할인하면 나 사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빨리 가서 사야지. 그건 뭐냐면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40%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싸. 이건데 생각의 폭을 쫙 좀 넓혀 볼게요. 여기도 40% 할인하네. 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도 40% 할인하네. 여기 있는 일반 아파트를 봤더니 야, 얘는 50%나 떨어졌어. 40% 할인한 분양가를 봤더니 얘보다 비싸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못 한다는. 그러면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죠. 안 더 삽니다. 기다려봐야지. 네, 안 사요. 예. 왜냐? 너무 많잖아요. 할인하는 게. 그러면 이게 싼 게 아닌 거예요. 40% 할인이지만 정상가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동안의 거품이었다. 가격은. 사지 않겠다.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네. 그럼 40% 할인해요? 네.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굳이 빨리 살 필요 없죠. 네. 안 넘어지네. 그러면 50% 정도 할인합니다. 네. 퍼센테이지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시기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시기도 시기고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 추세? 미분양이나 이런 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추세냐 아니면 지금 할인하고 있는데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냐. 늘어나는 추세면 절대 건들면 안 되고요. 이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 이때는 좀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줄어드는 추세다 해서 내가 네. 건드려도 될 시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얘도 할인하고 쟤도 할인하고 막 해요. 네.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 미분양이 제일 적은 걸 사야 되는 거죠? 가장 좀 적은 걸 사야죠. 기준이 뭐냐면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 걔는 안 올라간다. 근데 다 막 할인 분양하는 건 미분양 있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비중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데 500세대가 미분양이 난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1000세대인데 100세대만 미분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가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도 못하죠. 100세대 남아있는 거 가보잖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막 1, 2층 막 그렇죠. 이유가 있는 애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네.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사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완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적어야 어찌됐든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당연하죠. 빨리 되니까. 네, 네. 안 좋다라고 해도 비율이 적은 거는 팔립니다. 비율이 많은 거는 항상 어떤 상황이 걸리냐면 같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눈치 작전이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는 좀 네가 사는 거 보고 팔리는 거 보고 물건도 많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그럼 소장님? 100세대 남은 거에 뭐 네. 저층이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몇백 세대가 남았어요. 네. 근데 알랄이야. 네. 월활동의 로얄층인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게 네. 200세대나 뭐 이런 게 남았는데 RR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0세대 남은 게 이제 언제 없어질 거냐. 만약에 내가 RR을 샀는데 네. 200세대 남은 게 안 없어져요. 그럼 안 올라간다니까. 알랄이어도. 네. RR이어도 뭐. 알겠네요, 알겠네요. 네, RR 해봤자, R 해봤자. 안 팔리게 있으면 네. 얘가 이 아파트의 상승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다른 거 올라가도 얘는 안 올라가요. 그게 참 무섭네요. 네.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얘는 끝까지 안 팔린 애들이야. 이유가 있어 하면서. 그렇죠. 나중에는 얘를 안 좋은 물건으로 생각해요. 그냥 비싼 물건, 뭐 이렇게 그냥 별개 물건으로 취급하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팔아봤거든요. 한 재작년 정도까지 안 팔린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야, 그런 물건이 있었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게 김현미 장관 아시죠? 김현미 장관 살았던 집, 그 집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 말 했죠. 우리 집 5억이야. 그래서 폭등했다. 네. 그때 다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안 팔려요. 다른 집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집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게 소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냐, 네. 그리고 얼마나 남았느냐. 살 때는 아무리 RR이어도 제일 적게 남은, 빨리 소진될 것 같은 네.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해소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제가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경청하겠습니다. 네. 할인하는 미분양이 있고 신규로 새로 분양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가격 비교를 했더니 미분양인 물건이 약간 싸요. 고민. 어느 정도 좀 쌉니다. 그럼 어떤 걸 받아야 될까요? 고민됩니다. 그래도 약간 할인하는 걸 사는 게 약간 좀 네. 기분 좋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거에 기울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렇게 가거든요. 많이. 참. 이럴 때는 신규로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비싸도.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가냐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까? 신규 분양하는 게 더 많이 올라간다. 싸다고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싸게 많이 올라갈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네. 싸니까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많아질 거다 네. 했는데 분양에서는 싼 거보다 일단 신규로 나오는 것들. 신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준이 제가 정해졌잖아요. 알겠어요. 잘 팔리는 거, 잘 완판되는 거. 네. 근데 신규인데 잘 팔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미분양이 지금 살려고 한다라는 건 이제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다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신규로 나온 거는 네, 이제 네. 미분양이 안 될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이제 미분양이 나도 금방 소진되는 거죠. 그럼 분양은 진짜 미분양이 나도 먼저 들어가는 건 정말 안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세를 이때 봐야겠네요. 다른 점은 뭐냐면 평형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분양이 난 거는 그 전 사이클에서 인기 좋았던 물건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는 거고요. 이때의 인기 좋은 평형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평형대인지 이런 거를 잘 보고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평형대가.
궁금한 게 참 많지만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였죠? 하도 제가 네,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분양가 밑으로 네, 안 떨어진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하락 시장은 정말 얘기를 많이 들어도 가늠이 되진 않아요. 솔직히 항상 얘기하지만 상상만 경험했기 때문에 네.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획도 짜보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참 여러분들이 사람이 참 정말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을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분양 시장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정규 강의에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욕먹을 거 각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약간 풀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강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주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